간혹가다 이게 애인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속재산이 여기에다 엎어져 갖고 상속세를 더 내는 거예요. 혹시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은 최근 상담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건데 상속 포기와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포기. 상속 포기라는 게 말 그대로 나 상속 안 먹겠다고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그러면은 빚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상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 개시 시로부터 3개월 이내가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도 돼요. 그냥 상속 포기합니다. 이거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 해가지고 첨부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한 문제 아니면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다고요? 예. 상속 포기했는데 저희 예.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경우가 그런 거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니까 상속세를 규율하는 그 법에서는 이 상속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궁금한 게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 보험금이 아들에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이 보험금 받죠. 이건 사실 상속재산은 아니잖아요. 보험 계약에서 상속인이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간주 상속재산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부동산을 파셨어. 그리고 나서 1년 이내에 막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돈이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실제 어디로 썼는지 소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1년 이내에 그게 2억 원이 넘어가거나 2년 이내에 소명 못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그 돈을 상속인이 받든 안 받든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속 포기할 당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에는 재산이 없었지만 그 이전에 재산이 있어가지고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주 상속재산, 보험금, 퇴직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추정 상속재산,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내에 5억 원, 그 재산 처분한 대가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 외의자의 5년 이내에 증여한 이 사전 증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하니까 상속세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표 보이시죠? 이 추정 상속재산이요.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20%하고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상속재산이 가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아서 다 뭐 명확하게 증빙이 되어 있는데 2억 원이 어디다 쓴지를 모르겠어요. 돈은 빠져나갔는데 현금을 빼서 1년 이내에. 그러면 여기에서 20%하고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죠? 그럼 20% 얼마에 4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2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1억 6천만 원만 소명이 되면 여기에서는 추정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서 받은 돈 중에 임의로 사용하던 게 5억 원이에요. 그러면 20%하고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이 얼마죠? 20%죠. 그렇죠. 1억 원이죠. 그러면 1억 원을 초과한 4억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명을 하면 소명금액 빼주고 못하면 4억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돈이 이제 상속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빼돌렸다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남한테 돈 안 줍니다. 자기 가족에게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빼서 줬는데 이거를 재산이 없으니까 이건 상속재산을 뺍니다. 이래버리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특히 사전증여의 경우에도 되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상속인의 경우는 10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 뭐 예를 들면 손자, 손녀,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닐 수 있죠. 아들이 살아있을 경우는. 이런 사람의 준 거는 5년 이내인데 그때 증여세를 냈죠. 당연히. 그러면 증여세 다 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플러스를 시키잖아요. 근데 상속세가 누진세율이죠.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 있었으면은 사실은 20% 구간인데 세율 20% 구간인데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이 돼 버리면서 30% 구간이 돼 버리면 상속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거기서 상속세 더 빼주긴 빼주지만 누진세율 구간에 따른 상속세가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보다 더 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황당한 경우는 본인이 받으면은 사실은 뭐 그렇다 쳐요. 내가 사전증여 받았으니까 그 사이에 뭐 부동산이면 가격도 오르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간혹가다 이게 애인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이 상속재산이 여기에다 엎어져 갖고 상속세를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도 막 하고 했는데 다 합헌은 났거든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하고 상속세 신고도 당연히 안 했는데 한 1년이나 2년 뒤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납부하라고 요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꼭 상속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속세가 실제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꼭 자문을 얻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필요합니다.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